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비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죠. 우리 비례 원칙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적필상이라고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적합성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하는 원칙이에요. 수단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적합한 수단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적합한 수단이 선택이 되면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원칙이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그럼 A, B, C 세 개 수단이 있다면 그 중에 C가 가장 국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은 국민에게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자, C라는 수단이 가장 뭐예요? 국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럼 그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과 이익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익이 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당성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익이 클 때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대포 쏜다? 불이익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상당성이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적필서 이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적법한 행정 자극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는 오늘날 이 비례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고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이 비례 원칙도 불문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이연 또는 위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행정쟁송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은 여기에 개인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 줘야 된다 하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개인의 보호 가치, 개인의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영유법상 금반응 법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신뢰 보호 원칙도 행정의 영역의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이 신뢰 보호 원칙 법적 근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행정절차법에도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평등의 원칙. 자, 평등의 원칙은 뭐예요? 행정청. 이걸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A, B, C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데 전부 다 직무 이탈을 해서 밥을 먹고 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다 직무를 이탈한 겁니다.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A는 견책, B는 감봉, C는 견책입니다. 자, 똑같이 뭐예요? 지금 현재 ABC 직무 이탈에 대한 징계는 형식상 적법하잖아요.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고스톱을 쳤고 계급도 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제일 높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고스톱을 치자고 말한 것도 아닌데 B만 감봉을 받았어요. B 입장에서는 평등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평등의 원칙이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되면 뭐가 된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평등의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교재
비례 원칙이죠.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면은 경찰 비례 원칙이 나와 있는데, 비례 원칙이 굉장히 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원칙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경찰 비례 원칙 내용으로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이 있으며 적어도 하나는 충족되어야 위법하지 않다. 세 개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경찰권 발동,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경찰 비리 원칙 내용 중에서 상당성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연의 피해가 더 큰 경우에 발동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을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고 최소 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5번 문제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네요. 책임의 원칙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의 원칙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경찰권 발동 대상에 관한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책임의 종류는 행위 책임, 상태 책임, 그리고 혼합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책임지고요. 자기 감독하에 있는 타인의 행위도 자기가 책임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태 책임은 원칙상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구 개를 내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개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내가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친구가 소유주인 친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정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사건. 대표적으로 친구 차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차를 차량 절도범이 훔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차 소유주인 친구, 관리하는 나는 책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차량 절도범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 혼합 책임도 있죠. 행위 책임도 있고 상태 책임이 있는 경우는 행위 책임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책임은 종류는 우리가 살펴봤고 개념을 제가 살펴보지 않고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경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직접 책임을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경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직접 책임질 자에게 발동해야 됩니다. 3자에게 발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찰 비책임자에게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 사태에 대해서 비책임자에게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질 자에게 발동하되 예외적으로 비책임자에게 발동할 수 있다. 비책임자에게 발동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할 때만 가능하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찰 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에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행위자의 국적이라든가 자연인, 법인 여부, 고의, 가실, 위법성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 여부 등등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위험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에만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다,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신호 위반 단속할 때 묻습니까? 선생님, 고의로 신호 위반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안 묻습니다. 그 고의 가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단속하는 거예요. 왜? 신호 위반하면 위험하잖아요.
위험사항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책임은 위험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에만 문제가 될 뿐이지 이 사람이 국적이 어딘지 고의로 그랬는지 가실로 그랬는지 위험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거. 그래서 민형사 책임과 달리 경찰 책임의 원칙은 고의 가실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책임의 원칙은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 위반에 대해서 경찰 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 발동한 데에 대해서는 대의 책임이 있다. 아닙니다. 자, 내 감독하에 있는 타인의 행위.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대인 책임이 아니고 자기 책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금 화면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하기만 하면 법적 근거 없어도 경찰권을 비책임자에게 발동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긴급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이 비책임자에게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경찰 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냐? 3번이 되겠습니다. 경찰 위반 상태의 행위 또는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 책임자의 고의, 가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고의, 가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까? 고의, 가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뭐 다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왜 4번이 틀렸습니까? 경찰 긴급권은 경찰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니죠. 예외에 불과한 겁니다. 원래 경찰 책임 원칙은 긴급할 때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책임자에게 발동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때 뭐예요? 비책임자에게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속행위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청장이 이런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하게 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재량행위라 하는 것은 선택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거나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지 또는 제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정 재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지 제한 어떤 걸 선택해도 이 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 행위는 이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재량행위라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재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경우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량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이탈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번 한번 볼까요? 경찰관에게 재량권 행사가 인정되어 있다고 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된다. 완전한 자유재량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도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지만 사법심사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게 되면 사법심사 대상도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하고 관련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뭐예요? 경찰 행정청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지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기관에게 경찰권 발동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이 경찰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신조, 그죠? 띠또 사건은 이제 세계 최초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사건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장공비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 가족이 인근 파출소에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청년이 희생됐고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인정한 사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재량권 영어로 수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처음에 청년 가족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고 안 하고는 경찰 100% 뭐예요? 재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년이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고 그 가족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개입을 요구합니다. 개입을 요구하게 되면 뭐예요? 100% 재량이 0으로 수축이 되죠. 뭐 재량이 없다는 겁니다. 재량이 없다는 것은 개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행정쟁송,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재량권 0으로 수축 이론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청년 가족을 보호하고 안 하고는 경찰 재량이지만 경찰 개입을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경찰 재량은 0으로 수축이 된다 해서 재량권 0으로 수축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됩니다. 자,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 반사적 이익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누리는 이익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누리는 이익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반사적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또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습니다. 하명은 하지 마라, 부작위, 해라, 자기, 받아들여라, 수인, 내라, 급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작위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허가가 되겠고
자기 수인 급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뭐가 된다? 면제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명, 허가, 면제는 모두 명령적 행위고 다 법률적 행위고 행정행위에 속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명의 의, 이건 좀 구체적으로 조금 보고 제가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보시면은 하명이 뭐예요?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이 의무를 명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하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명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명령이 자기 명령입니다. 계산해라, 업무를 제거해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명령이에요. 여기는 하지 말라 부작위 하면 금지라고 하는데 금지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 금지, 상대적 금지인데 이 절대적 금지는 어떤 경우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아편, 마약, 제조, 판매, 인신매매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금지를 절대적 금지라고 그러고 일정한 경우에는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지를 상대적 금지예요. 자, 6월달에는 통행 금지인데 7월달부터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죠. 영업정지도 6개월 동안 영업정지인데 6개월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적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급부는 수수료, 납부, 법식금, 납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급부 의무를 가하는 명령이고요. 수위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자기 또는 신체 재산을 가해지는 사실상 침해를 수인하고 한가하지 않을 의무. 만약에 우리 경찰이 위험 방지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한다. 그때는 뭐예요? 한가하지 말고 출입을 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인 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명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하명의 효과는 자, 공법상 효과가 있고 사법상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법은 해라, 받아들여라, 내라. 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경찰 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하라 그러면 해야 되겠죠. 자기잖아 철거하세요.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한다. 강제로 철거를 해버린다. 이 말이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부작위 아닙니까? 근데 하게 되면 경찰 형벌을 부과받는 거예요. 주정차 위반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게 되면 경찰 질서벌을 부과받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게 공법상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법상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이 아니다. 사법상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갑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술 장사를 한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갑은 을에게 술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술 장사를 하는 자체는 위법이에요. 맞죠? 그런데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술을 팔았잖아요. 그럼 을은 무조건 술값을 지불해야 돼야 돼. 해야 됩니다. 을은요, 가게에 가서 술을 먹었잖아요. 그럼 가게가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술을 먹었으면 무조건 뭐예요? 술값을 내야 되죠. 이 부분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명은 뭐예요? 사법상 효과는 뭐예요?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죠? 이거지. 유효냐 무효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항상 유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술장사하면 적법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술장사를 하면 위법이잖아.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거지. 이게 문제지. 유효냐 무효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하명은 적법
요건이지 유효 요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명 무효 보잖아요. 자, 하명이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는 뭡니까? 단순 위법일 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는요, 유효합니다.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하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가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런데 단순 위법인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되는데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다 뭐가 된다?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명도 적법한 하명이 있고 위법한 하명이 있어요. 적법한 하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위법은 손해배상,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자,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상대적 금지, 부작위가 되겠죠. 절대적 금지는 해제가 안 됩니다.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뭐라 그런다? 허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금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상대적 금지만 허가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입상 금지 해제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거예요. 자, 원칙은 특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락 하는 것은 허가락하는 것은요, 성질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고 그 중에 명령적 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허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기속행위가 되겠고, 그리고 쌍방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허가 여부 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 처분 당시 법령이지 허가 신청 당시 법령이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 강의 시간에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갑은 허가 신청을 했어요. 행정기관이. 허가 신청할 때는 허가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행정청에서 허가 결정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개정되면서 허가 요건이 5가지로 충족, 요건이 5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디를 기준으로 허가 결정합니까? 바로 법률 개정. 이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 신청 당시 기준이 아니고 결정 당시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이 5가지 충족되어야 허가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허가 효과, 경찰 허가 효과인데요. 요거는 경찰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법령상 금지가 해제될 뿐이지 타 법상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공무원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면 돼요.
그건 허가를 신청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지만 공무원 자체는 영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 영리 업무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 법령 금지가 해제될 뿐이지 다른 법령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찰 면제까지 하고 문제 풀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면제인데요. 경찰 면제는 자기 급부 수임 이 세 가지를 해제시켜주는 행정행위가 경찰 면제입니다. 또도 마찬가지로 명령적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면제는 해제시켜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익적 경찰 행위가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은요.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경찰 한 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당의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는 어떻습니까? 사후상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거래 행위 자체는 효력은 부인된다 하면 안 돼요. 인정된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조금 전에 무허가 술장사한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법한 하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아니죠. 손실보상은 적법한 하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법이니까 뭐예요? 손해배상,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8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번 보세요. 자,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이 이건 하명이 아니고 허가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허가.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경찰 허가 효과를 제한 보충하기 위해서 주된 의사표시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한다. 자,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지. 자, 요거는 부관은 다음 시간에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관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자, 21번 풀겠습니다. 21번. 자,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2번이 되겠고요. 1번 왜 틀렸습니까? 허가는 자기급부 수입, 요거 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부자기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고 자기급부 수입을 해제시켜주는 것은 면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허가라 하는 것은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아닙니다. 상대적 금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는요.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해질 수 없다. 아닙니다.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신청 없어도 불특정인 다수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해제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야간 투명 금지 해제, 입상 금지 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2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왜 틀렸습니까? 허가는 행위의 유효권일 뿐 적법 요건이 아니다.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3번에 판례는 허가 여부 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법령입니까? 아니면 처분 당시, 심사 당시 법령입니까? 처분 당시, 심사 당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가해지는 자기 부작위 수익 등을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급부 수인을 해제시켜 주는 것은 면제고 부자기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허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한 문제 풀고 나머지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경찰 면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예, 3번 문제가 3번이 되겠죠.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 면제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기는 빼야 됩니다. 자기 급부 수인만 해당되는 거죠.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은 경찰 면제는 형성적 행위입니까? 명령적 행위입니까? 명령적 행위에 속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 면제는 경찰 허가는 갈로 속에 자기가 아니고 부작이고 면제가 갈로 속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